안녕하세요.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장 갑질 119라고 네.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공익단체가 있던데 네. 거기에 민주노총도 들어가 계시죠? 예. 그 단체가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걸 딱 이슈화 되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쭉 해가지고 만든 법인, 공익단체 이런데요. 거기에 있는 노무사님, 변호사님, 법률 전문가 이런 사람들 다 민주노총 법률원에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상담에 오신 분들 중에 지역에서 직접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민주노총의 각 지역에 있는 노동상담소랑 다 연결이 돼 있으셔서 가끔 그쪽으로 해서 저희 상담소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노동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끼리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직장 갑질 119에서 100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6개월의 노동자들이 직장 생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직장 노동자들의 56.6%가 코로나 공고사직으로 실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추가적인 게 그중에 87%가 취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명 중에 76명이 취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그 산술적으로 본다면 공고사직이랑 해고된 게 56.6%니까 57명이 딱 실업급여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정작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이 76명이다. 이게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못 받으신 분들이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사실 4대 보험 문제 때문이죠. 그러니까 4대 보험. 노동자라고 고용해놓고 4대 보험을 가입 안 한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사실 해고든 공고사직이든 이 받고 나서 고용센터에 가도 그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센터에서는 당연히 당신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됐기 때문에 전국민 그 고용보험제도 이거 도입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할 것 같이 하다가 단계적으로 하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예술인 분들까지만 돼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들 정말 실업급여가 절박하게 더 필요하신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배제했어요. 사실 전국민 고용보험 이거를 도입하는데 드는 비용 요거를 하여튼 연구기관에서 산출을 해본 게 15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15조 자체는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하고 정부가 각 모든 영역에 다 재정 지원을 한 게 한 280조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주식 시장에 퍼부은 돈만 130조가 넘어요. 그게 사실 주식 부분에 특히나 세금을 그렇게 130조나 가까이 넣으면 이게 얼만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까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사실 주식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주식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투여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해서 15조밖에 안 드는데 그 돈에 비해서는 15조 이거 투입해가지고 전국민 보험 쫙 되면 그 혜택을 누가 보겠어요? 전국민이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시민들이 좀 떨쳐낼 수 있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냐. 자, 그러면 오늘 상담 사연 한번 읽어주시지요.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난 방송을 봤습니다. 육아 문제로 인해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는 얘기가 남일 같지 않은데요. 저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육아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은 없지만 육아로 인해서 계속 업무가 밀리다 보니 회사에서도 답답해 한다는 게 느껴지고 저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만둬야 할지 사실 고민스러운데요. 그래서 방송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가족 돌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이 애들 있는 집에서는 이 육아 문제와 직장을 병행한다는 이 사회생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그만뒀어요.
뭐 어떻게 보면 육아로 인한 공백 자체를 회사가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저 같아도 질문 보내주신 분들 상황이 생기면 육아 문제를 떠나서 눈치가 보이거나 아니면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중요한 게 노동자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연 주신 분 스스로가 육아 문제와 겹쳐서 회사에 피해가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 관점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육아를 장려하고 있어요. 애 낳아라 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정작 애를 낳아야 될 사람은, 애 낳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회에 피해가 간다? 직장에 피해가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맞냐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딱 노동법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육아 문제,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제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법에서 육아와 관련해서 있는 제도들을 보통 그 남녀고용평등법, 이 법안에 쭉 다 넣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리고 가족 돌봄 지원제도, 뭐 이렇게 좀 불리는데요. 이게 사실 올해 조금 확대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노동법이라고 얘기해 주신 육아휴직이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거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육아휴직은 대부분 다 잘 아세요. 예, 그러니까 현재 그 육아휴직만으로는 그 육아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회사의 직장생활과 분리하기에는 좀 짧아요.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된 게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개념이죠. 이건 남녀고용평등법 19조 2를 딱 보시면 나와 있어요. 소위 말해 8세 이하 아동에 대한 부분이 엄마 아빠가 뭐 각 자녀당 1년씩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육아휴직과 병행한다고 하면 총 최대 2년까지 좀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특징은 하루 1시간씩이라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 또 바뀐 거거든요. 원래는 1시간씩 못 쓰게 돼 있는데 1시간씩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회 쓸 때 3개월 이상만 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다 분할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좀 신경 써야 될 때, 그럴 때 애들 등하교나 이럴 때에 분할해서 조금 쓰고 다시 회사의 정상화해서 근로하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당 1년이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합치면 2년이에요. 여기다 엄마 아빠가 각각 쓸 수 있기 때문에 합치면 4년까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제도가 가장 큰 특징은 노동자가 이런 제도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를 절대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부하면 바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딱 때려버려요. 이게 큰 거거든요. 벌금이 형사처벌인 거예요.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순히 쓰는 문제를 넘어가지고 그 육아기 단축을 한 노동자는 시간을 줄인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육아적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도 못 시켜요. 이것도 시켜도 벌금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아휴직이나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기업한테도 좋아요. 왜냐면 대체 인력에 대한 정부가 지원금도 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가족 돌봄 지원 제도는 뭔지, 육아휴직이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랑 뭐가 다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족 돌봄 말 그대로 가족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봄 문화 또한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회사에서 보장해줘라 라고 이제 지원하는 건데, 이 제도도 2020년에 좀 확대됐어요. 남녀고용평등법 22조 2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 이 제도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가족 돌봄 제도를 보면 이 가족 돌봄 휴직이 있고 가족 돌봄 휴가가 있는데, 이걸 합해서 지금까지는 연간 90일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돌봄 가족 휴가 같은 경우에는 10일을 최장 쓸 수 있는데, 요 돌봄 휴가는 하루하루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연차가 끝난 분들이 요거를 하루하루 뭐 급한 일 필요할 때 돌봄과 관련된 상황이라면 쓸 수 있겠다 보시면 되고, 좀 아쉬운 거는
육아 관련된 거와는 다르게 현재 이 제도 자체는 무급이에요. 이게 다행이라고 본다면 코로나19 이게 확 터지면서 정부에서 아이고 이게 뭐 지원할 게 없나 이랬는데 가족 돌봄 제도 이게 마침 2020년도에 확산이 그러니까 확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엄청나게 신청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조금 지원을 하자, 정부가. 예,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한다 해서 하루에 5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일이라고 하면 50만 원이겠죠. 일하는 사람이 집에 2사람이라면 최대 뭐 10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코로나19에서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실 3월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신청한 사람이 12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용노동부가 돌봄 휴가 요 부분에 10일인데 한 20일까지 늘리자,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근데 참고하실 제도가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또 있어요. 요거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단계적 시행입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은 조건이 딱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조건이요? 예,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하고 55세 이상 근로자가 자신의 은퇴 준비를 하는 경우, 그리고 노동자가 학업을 병행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사실 일하는 데 집중하면 노동법 개정되는 거를 일일이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이나 회사 관리자들이 이번 방송을 보시면 이제부터라도 노동부에서 우편으로 오는 각종 안내지나 법 개정 내용들을 꼭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잘 비치해놓고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갈수록 커져요. 언제 해고될까, 언제 잘릴까. 그런데 그런 불안감에다 집 문제까지, 육아나 이런 문제까지 터지면 노동자가 사실 감당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회사가 노동자가 좀 불안하지 않게끔 이런 제도를 오히려 조금 배려해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동자가 안심을 하고 결국에는 그런 노동자들이 오히려 회사가 어려울 때는 더 충성스럽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이 좀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제도들을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활용하게끔 안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요 밑에 나오는 전화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에도 부산탐구생활 올라오니까 거기도 보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야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에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